거기 보시면 1번에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이라고 있는데요. 부가가치. 그래서 부가가치세인 이유가 뭐냐면 부가의 뜻이 뭐죠? 부가. 더해지는 거, 추가되는 거. 그래서 추가되는 가치에다가 뭐를 내게 하는 거예요? 세금. 그래서 부가가치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0원 주고 매입했는데 2,000원에 팔았어. 그러면 얼마가 부과됐죠? 1,000원이 부과됐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몇 프로요? 10%. 그래서 100원.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걸 무슨 세라 그래요? 부가가치세.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269페이지 특징이에요. 그리고 부가가치세하고 여기에 이제 소득세가 추가가 되는데 그 부분은 쪽지 시험을 보긴 볼 겁니다. 추가로. 그래서 아마 요번 주하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아니면 요번 주 내내 쪽지 시험을 추가로 볼 거예요. 그리고 그건 잘 외우고 계시고 269페이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필히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잘 물어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요번 주 내내 얘기해야 되는데 1월 5일이 원서 접수일이에요. 네. 목요일 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선착순이에요. 네, 밤 12시 땡 되면 1월 5일 땡 되면은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접수를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몇 명 접수해 갖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딱 열리면 그때부터 만약에 100명만 받습니다. 그러면 100명 안에 못 들어가면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저희 시험의 제일 안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 때 농담으로 그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러다 제주도 가서 보는 사람도 생기겠네요. 그랬는데 수강생 중에 제일 멀리 가신 분은 한 3시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고 농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기 회계 관련된 카페를 한 바퀴 돌았는데 누가 글 썼더라고요. 자기 제주도에다 접수했다고. 서울 사람인데 그 정도의 시험은 아닌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시험장을 예전엔 덜 빌려줬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많이 빌려줘서 웬만하면 접수를 하긴 하시는데 아주 편한 시험은 아니에요. 원서 접수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전산회계 1급 볼 건지 전산세무 2급 볼 건지 안 볼 건지는 본인이 고민하셔서 정하시면 되고요. 일단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문제는 전산회계 1급에서 이론 3문제 나오고 전산세무 2급에서는 이론 3개에 실기 2개 나와요. 근데 이 실기 2문제가 10점 나와요. 그래서 요거 이론 3문제는 6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요쪽을 좀 더 연습을 할 거예요. 왜냐면 얘는 솔직히 안 되면 찍을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실기는 찍어요, 못 찍어요? 못 찍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론 쪽보다는 실기에 좀 더 힘을 줄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막말로 이론 3개 찍었는데 이론 3개 다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기는 찍으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실기 쪽에 좀 더 힘을 주긴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범위는 엄청나게 넓은데 무려 3개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복불복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나오면 3개 다 맞고 어렵게 나오면 3개 다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안 좋은 점. 그 다음에 저기 특징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셔야 되는 건 일반 소비세, 그 다음에 전단계세액공제법, 간접세, 소비지국, 과세원칙. 요거 4개가 좀 잘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일반 소비세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일반 소비세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뭐 하면 내는 세금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옆에. 뭐요? 소비. 그래서 우리 물건 사요, 안 사요? 사죠. 근데 항상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 매년 많이 거칠까요? 적게 거칠까요? 아니요, 적게 거쳐. 국가에서 매번 목표치를 세우거든요. 그러면 목표치가 오버되는 세금은 대부분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오버가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고임금의 노동자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항상 부가가치세는 미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목표치가 100억이야. 그럼 뭐 90억, 뭐 80 몇 억 이렇게 되는데 소득세는 목표치가 100억이야. 그럼 막 120억, 130억 이렇게 거쳐요. 법인세도 그렇고.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이 버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근로소득이든 법인세든 중가운데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벌고. 그래서 우리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그게 좀 적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항상 좀 적게 세금을 걷는 편이에요. 그러면 요게 줄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소비가.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라고 있어요. 개별 소비세 아닙니다. 개별 소비세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비싼 물건에다가 세금을 더 내도록 만든 게 개별 소비세예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아니에요? 네,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예요. 일반적으로 뭐 하면 내는 세금이에요? 소비하면.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보시면 소비형 부가가치세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세금이라고요? 소비예요. 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단계 세액공제법.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아요. 이것 때문에 생긴 게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고 요거 아니에요.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거래를 빼는 게 아니고 세금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액 그러면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요게 많이 나옵니다.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니에요. 그래서 간접세는 뭐냐면 내가 세금을 낸다라는 건 아는데 직접 가서 세금을 내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 물건 사면은 부가가치세 낸다라는 건 알잖아요. 근데 직접 가서 내본 적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세 세금은 사업자가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낼 일은 없어요. 그래서 간접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요즘 난리인 유류세, 기름값 있죠? 기름에도 세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름값도 올랐습니다. 왜 올랐는지 아세요? 국가에서 휘발유에 들어가는 세금은 올리고 경유에 들어가는 세금은 뭐 한다 그랬어요?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올릴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그래서 최근에 올라갔고 한 1,600원? 네. 때가 많이 보여요. 서울 같은 경우에 1,800원, 1,900원 때도 있고. 그죠. 금요일날까지 괜찮았어요.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네, 특히 일요일날 좀 올랐더라고요. 일요일도 올리나요? 네. 왜냐면 기름값은 원래 그 상황에 맞춰서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래서 유류세도 간접세예요. 그래서 우리 기름을 사면은 그 기름값 안에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직접세의 가장 대표적인 건 소득세하고 법인세예요. 그래서 이번에 법인세 깎아줬잖아요. 국가에서. 그래서 요것도 잘 냅니다. 간접세, 직접세.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원칙. 요것 때문에 나온 게 영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생산지국 과세원칙 아니에요. 이거는 말뜻을 좀 이해하시면 이해가 될 건데요. 우리나라가 외국에다 수출할 때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한국은 생산지국이에요? 소비지국이에요? 네, 생산지국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다가 세금 내지 말고 어디 가서 세금 내라? 네, 미국 가서 세금 내라. 이게 소비지국 과세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다 세금 내고 미국 가서 또 세금 내면 몇 번 내는 거죠? 2번 내는 거죠. 그래서 이중과세 방지 목적도 있습니다. 왜냐면 세금 2번 내면 안 좋잖아요. 똑같은 걸로 세금은 몇 번만 내야 좋은 거예요? 한 번만 내야 좋은 거겠죠. 그 다음에 면세제도 도입인데 요거는 아마 내일 볼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면세제도라고 있는데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하고요. 그
그 다음에 주로 여기에 많이 쓰입니다. 기초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고소득자하고 연관이 있어요? 저소득층하고 연관이 있어요? 저소득층.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 그 다음에 계산서. 그래서 면세는 무조건 계산서예요. 그래서 역진성이라는 건 거기에도 잘 나와 있는데 돈을 적게 버시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걸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자들이 장난칠 때에 이런 걸로 장난쳐요. 모나미 볼펜은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내는 세금이 어떻죠? 똑같죠. 그거를 기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공정하다 그래요. 공정가요? 아니요, 공정하다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정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냐? 불공정하다. 그러면 댓글에 세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맞아. 왜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 돼? 그러면 적게 버는 사람 많이 내면 굶어 죽어요. 맞죠? 그래도 우리가 세금을 걷는 이유가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걷어서 적게 버시는 분들한테 분배하는 거잖아요. 이게 목표인데 어느 순간부터 세금 그러면 공정하지 않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기 남태평양이나 태평양 쪽 가면은 빈 섬 있어요. 거기에다가 혼자 가셔서 혼자 잘 먹고 잘 사시면 돼요. 어느 나라를 가든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요, 안 내요? 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공정하고 공평이 잘못된 공정과 공평으로 가고 있어요. 그 공정하고 공평이 필요한 게 있는데 회사 취업할 때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빠가 사장님이야. 공정해요? 안 하죠. 근데 어차피 그거는 출발 선부터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즘 분들이 그 공무원 많이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긴 있습니다. 공무원 준비는 그래도 다른 시험에 비해선 공정하니까. 삼성전자 들어간대. 만약에 우리 아빠가 삼성전자 부사장이야. 그러면 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으로 일단 시작할 때부터 다른데. 그 다음에 거기 납세의무자에다가 납세의무자 거기 사업자의 개념에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리목적 유무의 불구. 영리목적 유무의 불구.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도 포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회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영리회사와 무슨 회사가 있죠? 비영리회사.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다니는 회사는 영리회사예요. 그래서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비영리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어떤 단체라던가 협회, 네, 이런 쪽이 이제 비영리회사입니다. 그래서 비영리회사의 장점이 뭐냐면 영리회사에 비해서 일이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근데 그 대신 이제 단점은 뭐냐면 거기 사장님한테 잘 보셔야 됩니다. 회장님한테. 그래서 실제 제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 친구가 그 개인 택시 연합회 있죠. 거기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회장을 뽑는 연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섰는데 그분이 회장이 안 됐죠. 그래서 회장 된 사람, 줄 선 사람들 빼놓고는 다 잘렸어요. 왜요? 그런 협회의 대장은 누구예요? 회장이잖아요. 그럼 회장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죠. 안 그러면은 맨날 이상한 일만 시키는데요. 겨울에 맨날 저기 길가에 서 있어갖고 뭐 확인해라 막 이런 거 시키니까. 그래갖고 그만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여기 인천기계공고 있죠. 거기 졸업생 늘 그 연합회 있잖아요. 졸업하면 거기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회장이 바뀌고 나서 그만뒀대요. 손발이 너무 안 맞아서. 비영리네. 네, 거긴 비영리죠. 근데 왜? 일은 편한데 대부분 비영리의 장점이자 단점이 인원이 적어요. 그러면 손발이 안 맞으면 일하기가 어때요? 어렵죠. 그렇죠. 왜냐면
만약에 사장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내가 무슨 일만 해놓으면 사장님이 이거 아니야 다시 해 이거 저렇게 해. 맨날 그러면 일을 하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소수면 소수일수록 사람들끼리 마음이 잘 맞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안 맞아서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더러워서 안 한다고.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들하고 안 친해도 돼요. 내 일만 하면 돼. 왜냐면 크면 클수록 전문적으로 딱 하나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사장님 한 명, 서빙 한 명이야. 사장님 안에서 요리해. 그럼 둘이서 손발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형 음식점이야. 그럼 요리사가 한 20명 되고 홀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돼. 그럼 요리사 한두 명하고 안 친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하면 조금 할수록 친하셔야 돼. 그렇죠.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솔직히 크면 클수록 상관없어요. 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작으면 작을수록 진짜 사람들하고는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회사는 뭐 같은데 사람이 좋아서.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 되면은 그만두시더라고요. 왜냐면 돈이 필요한 나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거기 밑줄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중고거래는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맞잖아요. 우리 중고장터, 뭐 당근마켓 이런 거에 파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반복적으로 파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만 잠깐 팔고 안 하고. 뭐 그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파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잡을 순 없잖아요. 왜냐면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니까. 그 다음에 사업이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의 분류에 별표 2개만 치세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과세 사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 보시면 일반 과세자는 요거 발행하시는 분들이 일반 과세자예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는 다시 외우십시오. 그래서 뭘 외우셔야 되냐면 간이 과세자는 요 분들만 됩니다. 개인만.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공급 대가 그러면 부가세 포함이에요. 8천만원 미만.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원이 안되면 영수증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원이 안되면 납부 면제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무조건 세금을 다 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영세한 업체한테도 너네 세금 다 내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일반 과세자냐 간이 과세자냐. 그래서 간이 과세자는 대부분 영세하신 분들. 근데 법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만 되고 그 다음에 1년에 8천만 원 못 파시는 분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그래서 부가세 포함이니까 대략 한 720만 원대 아니 720이 아니고 7,200 네, 그 정도 이제 파시는 분들은 간이가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800만 원이 안 되시면 1년에 매출액이 세금 포함해서 4,800이 안 되면 영수증밖에 발행 못 해요. 그 다음에 4,800이 넘으면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4,800 못 팔면 세금도 뭐 해라? 내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분들 세금 내봤자 얼마 안 내요. 근데 문제는 세금 내려면 또 뭐 해야 되죠? 이것저것 뭐 세무사한테 맡기거나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아예 그냥 너네 얼만큼 팔았는지만 신고하고 4,800이 안 되면 뭐 1,000원이 나오든 10,000원이 나오든 내지 마. 왜냐면 너무 영세하니까. 근데 실제 이거 안 되면 사업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1년에 4,800도 못 팔았다는 얘기는 한 달에 매출액이에요. 이익이 아니고 400도 못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맥스로 400 팔았다라고 치면 50% 남는다라고 해야 200 갖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50% 남는 회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0% 남는 업종 거의 찾기 힘들어요. 요즘에 저거 6개월 아니에요? 1년이에요. 1년이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일단 사기 치시는 분들도 약간 있고. 세금을 다 내놔야지. 사기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현금으로 받은 거 막 빼고. 그치. 그렇죠. 이런 거는 장부 정리를 뭐 깔끔하게 해야 돼요. 아니요. 이분들은 상관없어요. 이분들은 장부 정리도 대충 해도 돼요. 근데 사실 저기 네. 현금이 많을 때는 속이기가 좋아. 그렇긴 하죠. 응. 카드면 속일 수가 없어. 근데 요즘에는 거의 카드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는 줄어들 거예요. 왜 줄어드냐면 다 카드 거래니까. 딱 1년 만이야. 맞아요. 거의 초반에 내가 간이로 가야 될지 일반으로 가야 될지 얼마 팔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이 여기로 시작했다가 여기로 올라가야지. 예, 여기에 계속 있으면은요 그냥 문 닫는 게 나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혼자 한다라고 쳐도 8천만 원 팔잖아요. 그러면 50% 남아야 4천인데 50% 남는 업종이 어딨냐고요. 운이 안 좋은 게 간이 갔을 때저 4,800 넘잖아요. 세금 내. 해요. 네, 어마하게 내. 아 그리고 저기 일반 과세로 올라가면 세금도 내요. 그러니까 네. 올라가기 전에 간이로 신고했다가 그거 늦게 보면 예, 세금 또 내요. 맞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왜냐면 요때 혜택 받은 거를 여기에서 이제 두드려 맞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걸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예. 왜냐면 이걸로 시작한다 그래서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지, 없어요. 예. 근데 진짜 이런 거면 상관없어요. 혼자서 진짜 한 2평짜리 구해갖고 거기에서 붕어빵 팔 거야. 그러면 이거 해도 돼요. 개수 좋은데 저걸 수도 있어. 예. 아니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요거 해도 돼요. 예. 왜냐면 거기는 현금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숨기면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요거 발행하시는 분들이에요. 계산서.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실무 가셔서. 뭐 이쪽 파트 아니어도 나중에 이제 뭐 사무실에서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처한테 얘기할 때 면세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면세사업자는 법적으로 뭐만 발행해요? 영수증. 아니죠. 계산서. 영수증은 다 발행할 수 있어요. 계산서. 네. 그래서 면세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못 배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모르고 전화해갖고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계산서 발행해줬어. 그러면 다음부터는 뭐 발행해달라 그래야 돼요? 계산서. 그래야 이제 배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가면 갈수록 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알려줬는데 모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맞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제 상사는 아니었는데 이제 저보다 2살 많았고 그 다음에 직장 상사는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근데 이제 맨날 그러는 거죠. 예. 일명 꼰대죠. 자기는 한 번만 가르쳐주면 다 했었대. 예. 저 예전에 조기 축구할 때 맨날 형들이 자기는 새벽 6시에 와갖고 저녁 8시까지 뛰었대. 아니 그걸 뭐 어떻게 확인해요.
축구 선수도 그만큼 못 뛰어요. 죽어요. 그렇게 뛰면. 근데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그래서 직장 상사분들 중에서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자기는 한 번만 가르쳐주면 다 했다고. 천재. 설마 그랬겠어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지. 그 다음에 납세지.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요. 저것 때문에 중요해요. 이건 솔직히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는 이분들한테 중요해요. 이건 몰라도 돼요. 지방자치단체.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세를 거두면 국가에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일부 한 20% 가까이 띄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떼어줘요. 왜냐면 지방자치단체들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떼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신고를 어디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세금을 가져가는 곳이. 국가야 솔직히 인천에다 내든 강원도에다 내든 제주도에다 내든 상관없죠. 어차피 다 가져가니까.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인천에다 내냐 부산에다 내냐 어디에다 내냐에 따라서 가져가는 자치단체가 어때요? 달라지죠. 그래서 앞으로 지방이 큰일 날 게 뭐냐면 인구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세금을 뭘로 충당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통폐합 이런 게 되게 많아질 거예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급속도로 빨라질 거고 수도권은 괜찮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수도권에서 살 거니까. 수도권은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더라도 지방처럼 급속도로 줄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방은 지금 난리잖아요. 학교 통폐합되고 애들 없고.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게 모르게 애기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더 잘 되어 있고 인프라가 훨씬 더 좋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도 지방에 없어지는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외국인 분들하고 결혼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지방에 외국인 분들만 있는 지역도 생길 것 같아요. 뭐 잘못한다라기보다는 상황이 그러니까. 왜냐면 남편은 50살인데 와이프 되시는 분은 20살이잖아요. 그러면 80에 죽어도 그분들은 아직 50이라 그래요. 계산을 그냥 단순 수치로 계산해 보면. 아들하고 결혼하려면 뭐 아들 나이다. 그렇죠. 30살 차이잖아. 근데 지방에서 결혼하기 힘들긴 해요. 근데 참고로 요즘에는 수도권에도 외국인 며느리분들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춰서 그렇지. 저도 놀랬었던 게 저희 꼬맹이 이제 몸이 아프면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쉬니까 토요일 날 소아과나 산부인과 가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분들이 한 7-80% 돼요. 왜냐면 혼자 못 가니까 남편이 이제 주말에 데리고 오잖아요. 가서 보면 저희 동네는 그랬어요. 여자분이 한 70%가 한 외국인 분들. 그래서 납세지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장 소재지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고 저희 어차피 요것도 배워야 되니까 소득세는 주소지에다 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사업을 서울에서 해요. 근데 집은 인천이에요. 그러면 부가세는 어디에다 내는 거예요? 서울에다가. 소득세는요? 인천에다가. 그래도 열심히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면은 자기네 지역 와서 공장 지으면 혜택 주겠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세금도 내주죠? 그리고 공장 지으면은 모두 늘어나죠. 인원도 늘어나잖아요. 거기 근로자들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취업률도 올라가고. 그래도 그런 거 이제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271페이지 거기 사업장의 범위
외워야 돼요, 일부. 쪽지 시험은 보진 않는데 너무 많아서 요건 좀 자주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한 1년에 한 번 정도, 많으면 1년에 한 번, 적어도 2, 3년에 한 번씩은 내요, 꾸준히. 그래서 제조업이 뭐 하는 거죠? 물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그래서 대부분 공장이 됩니다, 제조업은. 그 다음에 요거 잘 봐두세요.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요 두 가지를 은근 잘 내요. 왜 그러냐면 매매하고 임대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요 두 가지 차이점을 좀 시험에서는 잘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인 있잖아요, 업체. 예, 본점 주소. 예, 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한민국의 본점은 어디에 많죠? 서울에 많죠. 예. 그러니까 서울이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은 A당인데 서울시장은 B당이야. 그러면 그 시장 중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시장이 서울시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는요, 국가에서 지원 안 받아도 돼요. 맞죠? 뭐가 많아 갖고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거 해라 그러면 서울시장 마음에 안 들면 나 안 할 건데 이렇게 덤벼도 됩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안 도와주겠대. 상관없어. 이렇게 나가면 되니까. 근데 인천시는요, 가난해요. 맞죠? 그리고 국가가 이렇게 하래. 그러면 말 제일 잘 듣는 시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인천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8월 달 되면은 지방소득세라고 나오거든요. 8월 달에. 예. 인천이 전국에서 제일 비싼 곳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국가에서 야, 너네 지방소득세 10,000원으로 올려. 그러면 국가에서 좀 더 도움 줄게. 왜냐면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징대잖아요, 국가한테. 뭐 좀 달라고요? 돈 좀 줘.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래, 그러면은 지방소득세 올려.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 더 해줄게. 그때 인천은 바로 올렸습니다. 그랬고 인천은 지방소득세 10,000원이고 거기에 교육생가가 붙어요. 그게 1,500원인가 해서 11,500원인가 아마 날라올 거예요. 근데 시마다 이거는 다 달라요. 그래서 용인 쪽인가? 어쨌든 경기도 쪽은 뭐 8,000 얼마인 데도 있고 6,000 얼마인 데도 있고 어쨌든 최고는 10,000원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천은 비싸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인천보다는 어디가 잘 팔리죠? 서울이 잘 팔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나 이런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덜 들어오긴 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래서 지금 교재 271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무인자동 판매기, 일명 자판기라고 하죠. 네, 자판기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뭐 하는 장소요? 총괄하는 장소. 그래서 교재는 271페이지.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잘 좀 봐두시고 271페이지 그 다음에 272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거기까지 보고 쉴게요. 272페이지. 그리고 이거 다시 보는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요.
요거 한번 설명드려야 되니까.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회계 전산세무 2급의 차이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뭐냐면 얘는 60분, 여기는 몇 분이요? 90분. 그래서 1시간 반 시험 시간이 달라요.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은 이론이 15문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재무회계가 8개, 원가회계가 4개, 부가세가 3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전산세무 2급은 이론 15문제는 똑같은데 재무 5개, 원가 5개, 부가세 3개, 소득세 2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기는 그 기초정보관리라 그래서 3문제 나오고 일반전표 6개 나오고 그 다음에 메인매출전표 6개 나오고 수정문제 2개 나오고 결산 3개 나오고 조회 3개 나와요. 근데 세무 2급은 기초정보관리 없어요. 바로 일반전표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전표 5개, 메인매출전표 5개, 그 다음에 부가세 2개, 그 다음에 결산 5개, 소득세 2개. 문항수는 여기가 훨씬 더 적어요. 근데 왜 시간이 더 기냐면 요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 그래서 30분을 더 줍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타자가 좀 느리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이해력이 좋으신 분들은 요쪽이 좀 더 유리하긴 해요. 그리고 실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한 1년에 한두 명씩 나오는데 얘는 떨어졌어. 전산회계 몇 급이요? 1급은 떨어졌어. 근데 전산세무 2급은 붙었어. 그럼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산세무 2급이 위에 급수예요. 네. 저 처음에 시험 볼 때에는 1급, 2급, 3급, 4급이었어요. 그리고 얘가 옛날에는 3급이었어요. 요게 2급이었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자격증에서 3급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할까요? 무시 안 할까요? 무시해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현재 자격증 중에서 3자 들어가는 자격증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1, 2에서 끝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3급이야. 나 무슨 자격증 4급이야. 그러면 언어 영역 빼놓고 일반 자격증 중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되게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전산세무회계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얘기했다가 전산세무 1급, 2급, 전산회계 1급, 2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 추세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5일날 원서 접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신 분 빨리 이거 하세요. 어디 갔냐? 자격시험 있죠? 여기 가서 뭐 하라 그랬죠? 원서 접수. 원서 접수 하셔야 5일날 아이고 원서 접수가 아니고 회원가입. 회원가입 해놓으셔야 5일날 원서 접수 하실 때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원서 접수하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원서 접수를 5일날 못 하신 분은 제가 대신 해드리긴 할 건데 제가 대신 해드리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시험장 랜덤이에요. 네. 근데 5일날 들어가면 빨리 들어가면 본인이 시험장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같이 아니요. 새벽 땡땡시에 해야 된다고요. 아침 몇 시가 아니에요. 12시 하라는 네, 12시에 하는 거예요. 땡땡시에. 원서 접수 네, 원서 접수가 땡땡시에요. 왜 그때 하죠? 낮에 안 가. 거기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땡땡시에 선착순이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원서 접수하시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이거는 아침에 하면 안 돼.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시험 보는 사람도 있어서 그 사람들 접수를 못 해. 근데 어쨌든 아침에 안 해주고 땡땡시에요. 그래서 피부 자격증은 아침 8시부터 인원 제한이 있는 거예요? 9시부터. 네, 인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천 여상에서 시험을 보고 싶어. 그래갖고 눌렀는데 안 눌러져. 그러면 거기 시험장은 마감된 거예요. 그래서 문학은 어디다 그랬어요? 문학은 문학경기장 옆에. 문학 경기장 옆에 뭐가 있어요? 문학경기장 옆에 문학정보고라고 있어요. 아 정보고. 네, 문학정보고. 이 주위에서는 주로 어느 학교? 요 주변은 없어요. 요 주변은 없고 가깝네. 이제 뭐 인천 여상이나
아니면은 여기는 열릴 때 있고 안 열릴 때 있어요. 저기 도원역 쪽에 저기 인천 정보고. 근데 거긴 열릴 때 있고 안 열릴 때 있고. 그러니까 시험장은 그날 가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거의 확실히 열리는 데는 저기 동인천역 쪽에 저거 인천여상. 그다음에 저기 인하공장. 네. 그다음에 문학정보고. 그다음에 저기 계양역 쪽, 계양 쪽은 저기 경인여전.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열리긴 합니다. 또 여자 고등학교요? 경인 여자 전문 여자 전문대. 네, 경인 여전. 네. 이게 계양산 가는 네, 계양산 거기 맞아요. 근데 어쨌든 제일 단점이 이거예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늦게 접수하면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원서라도 기한은 며칠 있을 거 아니에요. 며칠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날 12시 전에 마감 다 돼요. 그날 다 된다. 네, 그날 다 돼요. 100%. 이건 제가 2달 만에 보는 거니까. 예? 2달 만에. 그렇죠. 아니 그전에는 3개월 만에 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100% 무조건 마감이에요. 그만큼 안 사는 거예요. 네, 왜냐면 아시잖아요. 격리직 어디에서 일하죠? 사무실에서 일하잖아요. 서서 일해요? 앉아서 일해요? 앉아서 일하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때요? 많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저 15년 전에 사람 뽑을 때 제가 뽑은 적 한 번 있거든요. 그때 130 주는 거였어요. 거의 뭐 그 당시엔 최저임금이 없었으니까 이력서만 150개 들어왔어요. 근데 어중이 떠중이 다 넣어요. 그냥 1년 전 150이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뭐지? 그냥 그 당시에는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중소기업에서. 예. 근데 웃긴 게 뭐였냐면 저기 이쪽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도 그냥 넣어요. 사채과 나왔대. 거기까지는 좋아. 그리고 공부한 게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 그래도 넣는 거예요. 왜요?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더 많이 올 거라고요. 왜냐면 몸 쓰는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 저는 몸 쓰는 거에다가 이틀이라고 일주일 누워야 되는 몸이라.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쨌든 이쪽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하고 다른 게 예전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취업이 됐는데 요즘엔 자격증 없으면 어딜 가든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막말로 내가 요리를 해야 돼. 그럼 요즘 요리 관련된 자격증 다 갖고 있잖아요. 요리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대가 웬만하면 뭐 없어도 취업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간혹가다. 근데 그거는 특이 케이스고. 그래서 내가 어떤 파트로 취업을 할 거야 그러면 목표를 잡았으면 무조건 따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다 해서 컨닝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컨닝은 잘못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 다음에 2개만 보고 일단 쉴게요. 3개 봐야 되는구나. 직매장의 뜻이 뭐죠? 직접 판매. 네,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 팔죠. 사고 팔면은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사업자로 인정을 합니다. 이 사업장으로 인정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세금 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치장. 하치장은 물건을 보관만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돈 주고 받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아니란 얘기는 세금 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 임시사업장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박람회 같은 거. 우리 박람회 가면 물건 사고 팔죠. 그럼 뭐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죠. 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부분 박람회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래서 그 짧은 것 때문에 사업장을 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 사업장에다가 포함해서 세금 내라. 그래서 인천에서 박람회 내가 갔는데 물건 샀더니 부산이래. 아니면 강원도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임시사업장에 박람회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사업장 주소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걸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결론은 세금은 걷어야 돼요. 맞죠? 우리가 사고 팔면. 그래도 요즘에 저기 신고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노점상 중에 요즘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붕어빵. 붕어빵.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 중에 노점에서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안 알아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 팔면 되겠지. 길거리에서 팔다가 사람들이 신고 다 합니다. 붕어빵도 사업자인데요? 아니요. 사업장 안 내고 몰래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신고 왜 해요? 자리 세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세금하고 내가 사업장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세금 내죠. 카드로 결제하니까 뭐 내죠? 수수료 내죠. 근데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현금이죠, 거의 다. 맞죠? 그러니까 뭐 안 내요? 세금 안 내요. 왜요? 사업장으로 신고 안 하고 하니까. 대부분 다. 그래도 요즘에 저기 뭐냐, 노점상 관련돼서 또 조금씩 난리래잖아요. 유튜브에도 몇 명 올렸더라고요. 자기 열심히 팔고 있는데 시청에서 왔대요. 그래서 내일도 여기에서 하시면 다 갖고 갈 거라고. 그래갖고 자기 그만뒀다고. 그래도 요즘에는 저게 많더라고요. 커피숍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커피숍 그 앞에 자리에서 노점상으로 안 걸릴 만큼만 이렇게 해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저기 트럭 네. 푸드 같은 거. 근데 트럭 푸드도 결국은 대부분 다 불법이에요. 그거는 사업 그러니까 사업장은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트럭 푸드를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지 않아요. 사업장이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사업장을 집으로 내죠. 그렇지. 근데 네. 그 사람들이 냈는데 장사할 장소가 네,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불법으로 많이 해요. 네. 할 자리가 없대. 네. 왜냐하면 국가에서 트럭 푸드는 요 자리에서만 하세요라고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 아닌 데에서 하면 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들 인기가 없었잖아. 저희 동네도 종종 와요. 추러스도 오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옛날 통닭 튀기러 오시고, 뻥튀기 팔러 오시고. 과일 장사 때나 보면 근데 과일 장사 같은 건 오면요, 슈퍼에서 신고합니다. 정말 길거리에 신호등 있는데 한쪽에서 주로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도망가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거기 주변에 있는 슈퍼에서 대부분 다 신고해요. 그러니까 슈퍼하고 안 겹치는 장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오는 것들은 저희 동네에 없는 것들 많아요. 추러스 이런 거 파는 거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치킨은 있긴 있는데 그 아저씨 그냥 저녁에 잠깐 왔다 가니까 신고는 안 하더라고. 요즘에 사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장소 하루에 한 장소만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간혹 가다 나옵니다. 한 3년이나 5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자주 내는 편은 아니에요, 요 문제는.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10시 40분에 거기 272페이지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